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절세에 과연 유리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 부부 공동명의를 할 때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케이스 하나의 가정을 설립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그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더 큰 금액도 증여가 가능하지만 제가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그 증여세가 0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아내분이 이제 경제적 능력이 이제 없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죠. 경력 단절이 되거나 이제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능력이 이제 상실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추후에 대한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그 처음에 취득할 때나 취득하고 나서 일정 지분을 증여를 한 후에 추후에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것을 양도를 해서 다음 투자처의 이제 자금 출처 소명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분에게 6억 원씩 증여를 해서 이 기준시가가 아닌 더 높은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전략이나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소명을 만드는 이 자금에 대한 순환에 대한 첫 고리를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선은 주택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분들 주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문제가 많죠. 종합부동산세 이제 그 세율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수가 많으면 누진세율이 엄청 높아지지 않습니까? 고율에 이제 누진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에 거의 종합부동산세가 1억 원씩 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비과세 기준점이 높아져서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되죠. 왜냐하면 12억짜리를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분을 반을 나눠줬을 때 기준시가 6억 원씩인데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별과세에 따른 분산효과로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되죠. 이거는 이제 옆에서 바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가 떨어져 살더라도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진행하시죠. 이제 토지 부부 공동명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옆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장점이에요. 인별과세에 따른 분산효과로 추후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2억 원인데 이걸 이제 단독명의로 갖고 있다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세액이 누진세율이 6,226만 원이 나오세요. 이 지방세 포함을 해서. 불어나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 표준 1억 원씩을 각각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누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별세액이 인당 2,211만 원씩만 나오세요. 그래서 두 분을 합치면 4,422만 원. 그럼 간단하게 절세액이 1,800만 원 정도가 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절세 포인트가 하나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를 그럼 하게 될 때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를 이제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지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 농지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그 양도를 할 때 가장 큰 절세액을 끌어올 수 있는 감면 요건 중에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분권자 전부 자경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에 1인이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죠. 남편분은 소득이 있어서 연 3,700만 원이 넘어가면 자경감면 기간을 배제되잖아요. 그 해에. 그러면 그 해가 배제되는 기간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자경감면 적용을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자경감면만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1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단독 취득에서 혼자 자경감면을 온전히 받았으면 세금이 오히려 더 낮았을 텐데 괜히 배우자에게 지분을 줘서 배우자는 자경감면을 적용도 못 받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를 받게 되면 세액이 오히려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투자를 할 때 저 토지 투자의 목적에 맞게끔 공동지분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추후에 이 목적에 봤을 때는 이번에는 공동지분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의사결정이 되는지 꼭 세무사님들과 한번 법리 판단을 해보셔서 이거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할 사항인데요. 이거는 어떤 증여를 하던 간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 초과가 되는 건 아닌지 그 한도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취득한 토지의 그 취득가액이 증여재산 공제를 넘어서는 고액이 되시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간 6억 원까지는 배우자에게 공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토지 취득가액이 20억이다. 그러면은 지분의 50%를 주게 되면 10억이나 되는 가치를 무상증여한 거니까 6억을 빼더라도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이 생기고, 두 번째는 10년 내에 기증여한 바가 있으면 모두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8년 전에 배우자에게 한 3억 정도 줬던 것 같다 라고 이런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냥 막 진행을 하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11년인지 8년인지에 따라서는 시점 차이의 합산이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증여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기존에 10년 내 증여한 사항이 있는지를 꼭 수증자 기준에서 한번 신고서랑 결정 내역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가 추후에 취득자금 소명에 대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자녀를 넣을 때도 똑같은 의사결정들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분들은 대부분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증여재산 공제액도 성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은 세무사님들과 꼭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